자, 이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9번 Majority Element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지인데 팔로워 퀘스천을 만족하는 풀이를 생각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가지고 좀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array nums라는 거를 이제 줬을 때 사이즈는 n이고 이제 majority element를 리턴을 해라. 근데 majority element가 뭐냐면 절반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엘레멘트래요. 근데 이 majority element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지금 보장되어 있어요. 했을 때 그 값을 리턴을 해야 되는데 크기는 5만 정도가 되고 값의 범위는 인티저 타입이네요. 그랬을 때 지금 팔로우업으로 나온 문제가 리니어 타임에 해결을 하는데 501 스페이스만 사용을 해야 된대요. 이런 문제가 좀 오늘 좀 리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팔로우업 퀘스천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풀이가 있을 수 있냐면 이 해시맵 같은데 배열의 원소들을 쭉 돌면서 이 경우엔 요거보다 이제 셋이 좀 낫겠죠? 셋에다가 원소를 돌면서 카운트를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다 돌고 나서 셋의 원소를 이제 순차적으로 돌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원소 혹은 n분의 2분의 n보다 큰 원소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보면 딱 이지 난이도입니다. 근데 이제 팔로우업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 크게 지금 오늘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냐면 엘레멘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모로 하니까 좀 쓰기가 어렵네요. 1, 1, 1이 이제 메조리티고 뭐 2, 3, 1,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애를 대표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 대표자로 선정을 하면서 카운트를 해요. 1이랑. 근데 그 다음에 1이 나왔으면 대표자랑 다른 값이죠. 그럼 이걸 하나 줄입니다. 0으로. 그리고 다음을 봐요. 다음을 봤을 때 카운트가 0이면 얘를 이제 새로 대표자로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3을 보면 다른 값이죠. 카운트는 1이었고 그럼 다시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애를 봤을 때 0이면 여기까지는 이제 무효로 하고 얘가 다시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을 봤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카운트가 1에서 다시 0이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를 볼 때 여기까지도 무효가 되고 얘가 이제 대표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1이 더 있다. 그럼 카운트가 1인 상태에서 얘를 보면 카운트가 이제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문을 끝냈을 때 남아있는 대표자가 majority element가 된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를 좀 증명을 하기 전에 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성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병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서대로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집이 비어 있으면 이 블루 팀이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블루 팀이 들어오면 아군이 한 명 더 생기는 거고 레드 팀이 들어오면 서로 이렇게 동반 자살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팀이 들어오면 동반 자살을 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빨간색이 다시 들어가면 비어 있겠죠.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가 이 성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메조리티 엘리멘트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 값이 실제로 메조리티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메조리티 엘리멘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A라는 원소가 선택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우리의 이제 메조리티 엘리멘트는 사실 B였고, 이 B가 아닌 A가 이제 선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그럼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 A가 이제 대표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끝날 때까지 이 사이에 A의 개수가 과반수라는 거죠. 왜냐면 A의 개수만큼 CNT가 더해지고, 그리고 그 A가 아닌 것들의 개수만큼 CNT가 빼집니다.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최소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영역에는 A가 2분의 n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이 시작점부터 여기에 있는 값들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무효. 그렇죠? 근데 무효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상쇄가 돼야 되는데, 저희의 이 실제 메조리티 값인 b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b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상쇄가 됐다는 거죠. b가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있을 텐데, b 값들이 상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가 대표로 선정이 돼서 b가 아닌 다른 원소 때문에 CNT가 깎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C 같은 애들이 대표가 됐을 때 B가 이 값을 깎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C, D 뭐 이런 것도 있다면 B가 깎인 횟수가 적겠지만, 최악의 경우로 가정한다면 B랑 다른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다른 하나를 없앨 때 B가 하나씩 쓰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B가 하나 없어지면 다른 원소도 하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B가 아닌 원소를, 이 구간에 있는 B가 아닌 원소의 개수랑 B의 개수가 아무리 B가 많아도 같아야 돼요. 무효가 되려면. B의 개수만큼 다 이게 이제 무효 처리가 됐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 길이를 지금 m이라고 하면 B의 개수는 2분의 m보다 같거나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지금 k라고 하면, 아까 n이라고 이미 했네요. n이라고 하면 a가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b는 2분의 m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실제 b의 개수일 텐데, 이게 지금 요거랑 요거를 더한 실제 배열의 길이, 좀 이거를 L이라고 할까요?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져. 그 말은 뭐냐면 B가 메조리티 엘리멘트라는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메조리티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코드는 엄청 간단합니다. 코드는 엄청 간단하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해주고, 만약에 지금 0인 경우에는
새로 대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같으면 CNT를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majority 값을 리턴을 해주면 네, 이렇게 해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됐죠? 이게 0일 때도 1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가면 1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이제 제가 해결한 방법인데 이 방법보다는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32개 배열을 사용합니다. 크기 32개, 32인.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원소가 총 n개가 있죠. n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원소들의 첫 번째 비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 그럼 0 아니면 1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엘리멘트 하나가 메조리티 하대요. 그럼 메조리티 한 게 0일 때는 첫 번째 비트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n보다 작겠죠. 왜냐면 일단 0이 2분의 n개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1이어도 2분의 n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메조리티 엘리멘트가 1이면 비트가 1이면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무조건 2분의 n보다 큽니다. 왜냐면 걔네들만 다 더해도 2분의 n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 비트별로 원소들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게 2분의 n이 넘으면 해당 비트는 1로 선택을 하고 2분의 n보다 작으면 해당 bit을 0번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조리티 엘리멘트의 비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조리티 엘리멘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i에다가 해줘야 되죠. 네, i번째 비트의 값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러면은 근데 조금 애매하니까 순서를 바꿀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비트에다가 더해주고 그럼 안에 있는 폼을 돌면 해당 비트 값은 다 계산이 되겠죠. 리절트를 계산을 하는데 비트 i에 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1 아니면 0이겠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플래그를 세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좀 마이크로 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비트 i를 계속 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사실 다시 쓰면 비트에다가 i를 더한 다음에 포인터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폼을 돌면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혹은 이 문법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걸로 가서 이 덧셈 연산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값은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왕 값으로 받아놨으니까 이 부분도 네, 근데 원래는 이게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래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그 마찬가지로 이제 댓글에 두 가지 풀이 모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